한글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특히 문자 체계의 과학성과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들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4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왔지만 한글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UCLA 언어학과 대학원에서 연구했던 시기에 들었던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와 MIT에서 온 40명의 언어학자들 앞에서 한글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마쳤을 때 MIT의 노암 촘스키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 발표를 듣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MIT에서도 한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분야에서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매우 효율적이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학자가 한글을 그렇게 평가한다니? 그때까지 저는 사실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크게 자부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세계 공용어고 중국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MIT에서 한글을 연구한다고요? 그 후 교수님과 개별 면담을 가졌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학생이시니까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게요. 현재 미국의 주요 대학 중 적어도 15곳이 한글과 한국어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만 해도 작년에 한국어 및 한글 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320만 달러를 투입했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구글의 언어 AI 팀에서도 한글을 집중 연구하고 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방식이 기계학습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실제로 한국어 음성인식 정확도가 영어보다 15% 높다는 내부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0년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문자 체계 중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한글이 1위라고 나와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영어 알파벳을 배우는데 6개월이 걸린다면 한글은 단 2주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BBC에서도 2019년에 한글을 소개했어요. 기사에서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평가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모르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일본인 친구 타카시를 만났는데 갑자기 한글로 메모하는 걸 보게 됐어요. 타카시, 너 언제부터 한글을 쓴 거야? 아, 이거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일본어 한자가 너무 복잡해서 공부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한글로 메모하니까 속도가 3배는 빨라졌어요. 정말 의외였어요. 일본 친구가 한글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니? 그런데 신기한 게 요즘 우리 학교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배우는 게 유행이에요. 특히 공대 학생들이 많이 써요. 수학 공식이나 과학 용어 정리할 때 한글이 정말 편하거든요.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인 룸메이트 리웨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 친구야, 너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자인지 알아? 갑자기 왜? 우리 중국에서도 요즘 한글 열풍이야?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해? 한자는 너무 복잡하거든. 리웨이가 보여준 중국 SNS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 학습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 5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베이징 대학교에도 한글 연구소가 생겼어. 작년에만 3,000명이 넘는 중국 대학생들이 한글을 배웠다고 해. 특히 IT 전공 학생들이 많아. 프로그래밍 할 때 주석을 한글로 다는 게 효율적이래. 이 정도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2022년 일본 문부과학성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초등학생의 25%가 한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반면 한국 초등학생의 한글 문해율은 99.8%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에서 난독증 치료에 한글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도쿄대학교 의학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보조적으로 활용한 난독증 아동의 70%가 읽기 능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유산인지를. UCLA 도서관에서 밤새 자료를 찾아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유네스코에서 1989년에 세종대왕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때문이었어요.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문자라고 평가받았거든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2009년부터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어요.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데 한글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동시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저는 이런 걸 몰랐을까요? 왜 우리는 한글의 위대함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다음날 한국인 친구들 몇 명과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진짜? MIT에서 한글 연구한다고? 일본인들이 한글 배운다고? 중국에서도? 우리는 모두 충격받았어요. 우리 문자의 가치를 정작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니.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열린 미래 문자 시스템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구글 AI 연구소의 제프 힌튼 박사가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AI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을 꼽는다면 단연 한글입니다.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모든 분야에서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압도적인 장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글이 AI 시대에 이렇게 적합한 문자였다니. 컨퍼런스 후 개인적으로 힌튼 박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기업들이 모두 한글과 한국어 연구에 투자하고 있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까지요. 한글의 구조적 완성도가 미래 인터페이스 개발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예요. 그때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한글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뉴럴링크 프로젝트에서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할 때 한글의 논리적 구조를 참고하고 있거든요. 세종대왕이 만든 체계가 500년 후 미래 기술의 기반이 되는 셈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갈수록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영어나 중국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글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미션이 생겼어요. 한글의 위대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3개월 후 하버드 언어학과에서 주최하는 세계 문자 시스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목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디지털 소통의 미래로서의 한국 문자였어요. 발표 당일 30개국에서 온 120명의 언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한글에 대해 발표하자 정말 놀라운 반응들이 나왔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교수는 한글의 구조를 보면 세종대왕이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교수는 유럽의 어떤 문자도 한글만큼 논리적이지 못하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한글을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의 언어 능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발표 후 한 이탈리아 교수가 한 말이었어요. 저는 30년간 로마자의 우수성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를 듣고 나니 한글이야말로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문자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제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외국 교수가 한글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제게 메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대학에서 한글 연구 협력을 제안하는 메일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한글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제안, 소르본의 한글 마이너스 프랑스어 비교 언어학 연구 협력,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한글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공동 연구.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은 정말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문자구나.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관심과는 달리 정작 아시아에서는 더 현실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친구 타카시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형, 우리 대학교에 한글 동아리가 생겼어요. 벌써 300명이 넘게 가입했어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진학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글 습득이 필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특히 컴퓨터 공학이나 AI 전공 지원자들은 거의 다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중국 친구 리웨이에게서도 비슷한 소식이 왔습니다. 칭화대학교에서 한글 전공 과정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어. 그리고 바이두, 텐센트 같은 중국 IT 기업들이 한국어 능력자 우대 채용을 시작했어. 월급도 30%더 준다고 해. 이 정도 되니까 뭔가 거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2023년 일본 후생 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전년 대비 34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10-30대에서 급증했습니다. K-POP나 드라마 때문이라는 답변은 10%도 안 되는 완전히 실용적인 이유들로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이징 언어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2023년 중국 내 한글 학습자가 28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 70%가 IT, 공학, 경영 분야 전공자나 종사자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 교육부의 공식 발표였어요. 한글은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다. 특히 프로그래밍과 수학적 사고에 도움이 되어 이공계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국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한국계 개발자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구글 본사에서 한글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 여기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한글 배우는 게 유행이야. 코드 리뷰할 때 한글로 주석 달면 더 깔끔하다고. 특히 복잡한 알고리즘 설명할 때 한글이 영어보다 훨씬 명확해. 애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시리 개발팀에서 한글 음성인식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 한글의 음성학적 구조가 미래 음성 인터페이스 개발의 핵심이 될 거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히 우리 문자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걸. 6개월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N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에서 21세기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한글 보급이었어요. UNESCO 마르셀 프레이먼트 사무총장의 발언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만든 이 문자 시스템이 오늘날 디지털 문해력 향상의 열쇠가 되고 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의 문맹 퇴치에 한글만큼 효과적인 도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됐어요. 2024년부터 아프리카 20개국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시범 사업을 진행한 케냐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기존 영어 알파벳 교육 평균 8개월 소요, 문해율 65%, 한글 활용 교육 평균 3주 소요, 문해율 94%. 이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들이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친구들에게 이런 소식들을 전해줬더니 모두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UNESCO에서 한글 프로젝트를 한다고? 아프리카에서 한글을 배운다고? 왜 이런 뉴스는 한국에서 안 나오지? 그러면서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한글의 가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나 봐.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 후 1년 동안 저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글 열풍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인도에서의 변화였어요.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인도 정부의 교육부 관계자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는 28개 주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연구한 결과 모든 인도 언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을 통해 한글을 활용한 다언어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인도처럼 복잡한 언어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한글을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니?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아마존 원주민 언어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한글을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브라질 언어학자 카를로스 박사의 인터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수백 년간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원주민 언어들을 한글로 기록하니까 훨씬 정확하게 남길 수 있어요. 특히 복잡한 발음들을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세종대왕이 만든 이 시스템이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도쿄에서 열린 미래교육혁신 포럼에 참석했는데 일본 문부과학성의 발표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교육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자 중심의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학습 부담이 너무 크고 이로 인해 창의성과 사고력 발달이 저해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의 한글 중심 교육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의 몇몇 사립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한글을 활용한 학습법을 도입했다고 해요. 특히 난독증이나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일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증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학교에 한자를 읽지 못해서 3년간 고생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글을 가르쳐 줬더니 단 2주 만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책을 읽어주는 걸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한글이 그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조상이 남긴 유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미래교육의 10대 트렌드를 발표했는데 그중 3위가 바로 한글 학습법의 세계적 확산이었어요.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21세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가장 적합한 문자 시스템이다.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체계적 사고력 발달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망도 제시했어요. 2030년까지 전 세계 한글 학습자 수가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증가 속도가 가파를 것이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후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즈 한국 문자 혁명 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습 도구가 되고 있는가? BBC 세종대왕의 500년 된 발명품이 현대 교육 위기를 해결하고 있다. CNN 한국에서 세계로 한글이 어떻게 세계 문해력을 바꾸고 있는가? 독일 슈피겐 한국의 기적 왜 한글이 학습의 미래인가? 프랑스 르몽드 한국 문자, 세계 교육의 혁명? 이 정도면 정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한 초등학교에서 온 감사 편지를 받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의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한글 덕분에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8명 중 3명만 글을 읽었는데 지금은 8명 모두 책을 읽습니다.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한글을 세계에 알려주는 한국 사람들께도 감사합니다. 인도 뉴델리의 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도 편지가 왔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점자를 더 쉽게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점자 시스템과 완벽하게 맞아서 학습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글을 만들어준 한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한글에 대한 특별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학 작품의 언어적 아름다움과 표현력을 평가할 때 한글로 쓰인 작품들의 특별함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의 한 심사위원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글로 쓰인 문학 작품들을 읽어보면 다른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과 사상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글의 표음 문자적 특성과 조합 구조가 작가들에게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한글이 문학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건 정작 한국에서는 이런 소식들이 별로 주목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세계가 인정하는 한글의 가치를 정작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사명감을 느꼈어요. 한글의 위대함을 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한글 학습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구글, 애플, 메타에서는 한글 전문가들이 핵심 개발진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매달 30만 명씩 새로운 한글 학습자가 생겨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한글 교육 앱이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럽의 주요 대학들은 앞다투어 한글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고,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한글이 문맹 퇴치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한글은 단순히 우리나라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걸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나란말씀이 둥귀게 달하라고 하시며 백성을 위해 만드신 한글이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한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세계가 놀라고 있는 한글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글이 실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이라는 사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도 한글의 세계적 확산과 그 놀라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한글의 위대함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이 온 세상에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